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단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단기 쌍바닥의 위치가 조금 높다라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긴 해도 그래도 일단 코스피가 0.4%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머물고 있다라는 쪽에 가깝죠. 아래쪽에서 지금은 지난번에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에서 돌파를 해내고 그리고 지금은 살짝 빠져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될지는 이제 코스피 향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코스피가 이제는 이렇게 돌파를 단기적으로 해냈다라는 것은요. 고점을 뚫어야 돼요. 이제는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에 있는 2,5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많이 이어질까라고 하면은 사실 산 넘어 산입니다. 2,550까지도 뚫어내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조정을 좀 깊게 주고 가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모양일 텐데 지금 약간 시장의 기대에 약간은 좀 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이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또는 침체 시장인가 사야 되는 시장인가 침체니까 뭔가 조금 피해야 되나 내년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벌써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경기는 안 좋을 거니까 지금 올해 선반영이 되었고 그러면 2024년은 어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024년은 2023년이 안 좋았으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2023년에 반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는 2023년의 24년을 반영하는 모습이 상승세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도 많이 하고 신규 매수도 많이 하고 기회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베팅을 좀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됐든 우리는 저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예상을 해요. 어쨌든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3년에 상승세가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고점을 찍는 그 순간이 이제 내년엔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어쨌든 고점론이라든지 속도 조절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들까지도 살짝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김칫국을 마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도 크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승세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겠지만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은 상승세라고 부를 만한 정도까지 가려면 2,700이나 800까지는 가야 되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증시가 2,700, 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호재거리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그런 자금의 여력들이 좀 있는가? 사람들의 매수세가 아직까지 그 정도 남아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은 2,700, 800까지 올라가는 게 상당히 버거울 것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은 사실 상승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바로 꺾여 내려가는 자리. 그러니까 15%도 상승하지 못하고 빠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2,200포인트까지만 살짝 밀려준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2,800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25%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상승폭을 챙기기 위해서는 한번 밀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고 그리고 아마 시장에서도 지금 그걸 원하고 아마 빠져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요.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충분한 기회가 올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을 테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겁에 먹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잘 기다려놓고 이 자리에서 손절할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올라오게 되는 이유가 파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데 사는 사람들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승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뭔가 조금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팔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상승 베팅하는 사람들의 매수세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승 베팅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올라가게끔 만들고는 있지만 상승의 힘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힘겹게 버겁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정이 내려갈 때도 역시나 계속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지만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외국인이라든지 큰 손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단타를 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시세 안에서 놀아나면서 내가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지금과 같이 힘이 없을 때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는요 굉장히 현저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상승세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2,000개 종목 중에서 사실 100개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확률상 올라가는 기업을 잡을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5%라고 하면은 그 5% 확률을 위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은요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거의 뭐 1,000개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5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종목을 잘 고를지 안 고를지는 모르겠지만 5%밖에 없는 정답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과 50% 이상의 정답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어찌됐든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선택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유리한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굳이 저는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도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자꾸 그거와 반대의 기대감을 갖고 있죠. 금리 인상 조절할 것 같은데 라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과 연준 의장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쉽게 멈추진 못한다. 그리고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최종 금리는 높을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CPI 지수가 잠깐 꺾였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는가라고 하면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입니다. 영하 막 마이너스 5도, 영하 2도, 3도 이런 식으로 수도권은 굉장히 추운데 여기서 0도가 됐다고 해서 어머나 따뜻하다 하고 갑자기 수영복 입고 밖에 나간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나 어차피 추운 건 추운 거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CPI 지수가 8.5, 8.1 그리고 7.9 떨어지니까 이야 이제는 완전히 CPI 끝났어 물가 잡혔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연준 의장들과 통화정책 당국자들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물가 상승률의 폭은 2%이기 때문에 그 2%를 잡지 못하면은 지금은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그리고 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하락을 우리가 2008년대 서브프라임 때와 그리고 1998년도에 IMF 때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데 상황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저 때는 진짜로 외환 위기가 와서 정말 외환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금융권들의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8년 때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금융권의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무너지면서 금융에 엄청난 타격을 입혀내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은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긴 양적 완화죠.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가 상승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길 금융위기 또는 금융 타격은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역전세라고 하는 현상들이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쌓여 나가게 되면서 역월세가 발생이 된다면 결국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세입자들 그리고 집주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금융권의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저축은행들은 지금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축은행권도 지금 상당히 부실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는지 터지는지 만약에 터질 위기에 놓였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나서야 저 당시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해결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때 위기와 같은가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자리에서 양적 완화로 생긴 거품이 빠지는 거지 절대로 여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와 비교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수가 그만큼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추세로 딱 이렇게 그어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추세 위로 이렇게 이탈했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라 거품 빠지고 있고 거품 빠진 자리에서부터의 금융위기를 논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도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지수가 지금부터라도 30%에서 40%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아직 살얼음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해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방치하고 제발 내 종목 올라가라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거품이 빠진다고 했을 때 주가라는 건 수직 하락하는 종목들 그런 시장은 별로 없어요. 결국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반등 때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종목은 추가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지금 오늘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역시나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기 위한 종목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전화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